아버지, 한국 정말 깨끗해요. 새들이 도심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영국 런던 템스강 프로젝트의 베테랑 책임자 올리버 웨슬리가 무심코 넘겼던 손녀의 메시지와 10초짜리 영상. 하지만 한국 수학여행을 간 손녀가 보낸 그 영상 속에 숨겨진 진실은 35년 경력의 하천 전문가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서울 청계천에서 찍어보낸 평범해 보이는 백로 외가리 영상이 어떻게 유럽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한 전문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충격받은 올리버의 고백,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웨슬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35년간 템스강 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하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평범한 업무 회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런던 시청에서 열린 도시재생 프로젝트 정기 회의였습니다. 저희는 템스강 하류 지역의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을 흐르는 하천에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정말 까다로운 과제였습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손녀 에밀리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에서 주관한 아시아 문화 탐방 수학여행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손녀가 보낸 영상은 겨우 10초 정도의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 중에 찍은 평범한 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심 한복판으로 보이는 곳에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었고 그 물가에서 백로와 외가리가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는데 분명히 대도시의 중심가 같아 보였습니다. 35년간 하천 복원 일에 매달려온 저에게는 이 장면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서 야생 조류가 사냥을 할 정도로 수질이 깨끗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백로나 외가리 같은 새들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야만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혹시 특수 효과나 조작된 영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새들의 움직임이나 물의 흐름, 주변 환경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물의 투명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천 바닥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동료 나이젤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궁금해했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도심 구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보낸 그 짧은 영상 속에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천 복원 사례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는 이 일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아내 캐서린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캐서린은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제 아내로 저의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캐서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상을 본 캐서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런 영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5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이 이것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물의 투명도와 새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정도 수질이라면 물고기들도 상당히 건강한 상태여야 할 텐데 과연 어떤 도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무렵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그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런던에서 수십 년간 고민해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 영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손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에밀리에게 그 영상을 어디서 촬영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에밀리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왠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 청계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복개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복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보로는 제가 본 그 놀라운 장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복원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하천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다시 열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런던에서 추진하고 있는 템스강 프로젝트만 해도 몇십 년의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청계천 복원 이후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태계가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천 복원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환경을 바꾼 혁신적인 사례로 보였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보낸 그 영상은 결코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무실의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자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팀의 하천 생태학자인 레베카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베카는 20년 넘게 영국 각지의 하천 생태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녀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레베카가 영상을 본 순간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던 그녀가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레베카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수질에서 백로가 사냥을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레베카의 설명에 따르면 백로나 외가리 같은 새들은 수질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물이 상당히 맑아야 하고 물고기들도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레베카에게 청계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라는 점,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레베카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하천의 생태계가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청계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 본 청계천 주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방이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완전한 도심 지역 한복판에 푸른 띠처럼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야생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계천의 규모였습니다. 단순히 작은 개울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폭과 길이를 가진 제대로 된 하천이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하천을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그 짧은 영상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나이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레베카의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하던 동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우리도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젊은 동료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프로젝트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식사를 거르고 청계천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저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습니다. 찾아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속도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은 원래 자연 하천이었지만 도시 개발 과정에서 1970년대에 완전히 복개되어 그 위로 고가도로까지 건설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하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천을 2005년에 다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 구조물을 제거하는 대역사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년여 만에 완료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런던에서 진행하는 템스강 관련 프로젝트만 해도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짧은 시간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청계천의 수질 관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첨단 정화 기술을 적절히 조합해서 지금과 같은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태계 복원 방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하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환경과 시민들의 삶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천 복원이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핵심 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이젤이 제 옆으로 와서 자료를 함께 보더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환경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 산업 활성화와 주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런던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이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더구나 저희 회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템스강 하류 정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 복원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하고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도심 하천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앞선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경험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청계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아마도 오전에 퍼진 소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손녀가 보낸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화면에서 보니 디테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 물의 투명도, 주변 도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면서 모두들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천 전문가 덩컨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덩컨은 20년 넘게 영국 북부 지역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이 정도 수질을 유지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자 덩컨의 표정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규모, 사용된 기술, 그리고 현재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인정하더군요. 웨일즈에서 온 환경 컨설턴트 브론웬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론웬은 유럽 여러 도시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녀가 저희가 수십 년 걸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론웨는 특히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고 주변 지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환경 개선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평소 각자의 전문 분야에만 관심을 갖던 동료들이 모두 한국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젊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에 대해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던 그들이 한국의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회의 도중 한 동료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템스강 하류 정화 프로젝트도 청계천 사례를 참고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 방식이나 생태계 복원 기법 등은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경험해야만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청계천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찬성의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캐서린에게 한국 출장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캐서린은 단순한 영상 하나 때문에 그렇게 먼 곳까지 가려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조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결혼 초기부터 제가 하천 복원 일에 얼마나 열정을 쏟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이 일에 매달려온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상사에게 출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현재 템스강 하류 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해외 선진 사례 조사라는 명분으로 출장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계천 사례가 저희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사는 일주일 일정으로 출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업무 목적의 벤치마킹 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고 청계천 관리 시스템을 직접 견학하며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장 준비 과정에서 동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레베카는 하천 생태계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었고, 덩컨은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브론웨는 도시 재생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나이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던 그가 저에게 상세한 촬영 가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각도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할지 세세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출장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저는 손녀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는 청계천 외에도 서울에서 인상 깊게 본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경과 개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청계천이 단순히 하천 복원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도시 발전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항공편 예약을 하면서도 마음이 설렸습니다. 35년간 하천 복원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현장 조사를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답한 마음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저의 출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올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젊은 동료들은 아시아의 선진 기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계천의 역사, 복원 과정, 현재 관리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상당한 양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궁금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청계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만 여기는지, 아니면 정말로 도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35년간 고민해온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도심 하천의 생태계를 더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널 때는 잠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청계천 같은 하천이 있다는 것이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나와 청계천 입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몇 달 전 손녀의 영상으로 처음 본 그 장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계천 입구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선 물의 맑기가 놀라웠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깨끗해 보였지만 직접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천 바닥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완전한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주변은 마치 공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 대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실제로 백로를 본 때였습니다. 손녀의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와 물가에 조용히 앉더니
자연스럽게 물고기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평온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런던의 동료들이 꼭 봐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그 현장의 감동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발견들을 했습니다. 하천의 설계가 정말 치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조명시설이나 안전시설들이 하천의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연인들은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청계천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서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물에 반사되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의 감동이 하룻밤새 사라질까봐 걱정했지만 아침 햇살을 받는 청계천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 산책을 나온 가족들, 출근 전 잠시 여유를 즐기는 직장인들로 하천 주변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한국이 이룬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 개발과 환경, 효율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조화시킨 완전히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계천은 특별한 날에만 찾는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런던에서 템스강 관련 일을 해오면서 저는 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환경 개선과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 시민들의 참여, 유도, 빠른 성과 달성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체계적인 계획과 강한 의지로 실현시키는 추진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개된 하천을 다시 열어서 도심의 핵심 공간으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해낸 실행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내 캐서린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직접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저희가 꿈꿔온 도시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도 화면을 통해 본 청계천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계천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능한 한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런던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희도 한국처럼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런던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찍어온 수십 개의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청계천 모델을 템스강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보낸 10초짜리 영상이 저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